박항서 감독의 위대한 도전은 8강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훌륭한 팀이었고 그 팀을 만들어낸 박항서 감독 이하 코칭 스태프분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박항서 감독과 관련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우리나라 정부가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축구 이야기만 한다면 그건 2시 채널이 아니겠죠. 발칙하게도 박항서 감독과 정부의 바람을 연관시켜 색다른 시선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출범 시기 때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에 결실이 있는 분야도 있고 아직은 미흡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결을 위해 정말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만큼 정부의 해결 과제 중 1번이 아닐까 싶은 부분을 박항서 감독이 아주 조금이라도 도울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다름 아닌 일자리 창출입니다. 정부가 바라는 수백만의 일자리는 아닐지 몰라도 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한류 효과와 더불어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주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런 제 예측이 가능한 이유부터 이야기해보죠. 박항서 감독은 2002년 당시에 대한민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만큼이나 베트남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베트남 감독 취임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못했고 심지어 베트남 국민들은 박항서 감독 취임에 불만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위대한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은 대한민국 축구팀과는 목표가 조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이야 월드컵 16강이 기본 목표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벅찬 목표죠. 애초에 월드컵 기준도 아니고 아시안컵 기준에서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력임을 그들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동남아시아 최강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만의 리그의 왕좌를 증명하는 대회가 바로 스즈키컵이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그 왕좌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남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아시안컵의 토너먼트까지 진출하여 8강이라는 업적까지 달성하게 됩니다. 베트남의 이런 눈부신 성과를 배아프게 바라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베트남 선수들의 수준이 자신들의 국가대표 선수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기보다는 박항서 감독과 코칭 스텝이 만들어낸 성과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베트남 선수들이 더 뛰어났다고 해도 절대 인정이 안 되죠. 분명 고만고만한 레벨이었는데 이제는 훨씬 치고 나간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 박항서 감독이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는 제 놀라운 전망이 시작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국 지도자들의 해외 진출입니다. 베트남의 성공을 바라본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들마다 작긴 하지만 중소 리그들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베트남의 성공을 바라본 그들의 입장에서 정말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나 아시아의 국가들이 한국 감독들을 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제 예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양궁과 태권도 감독들이 수많은 국가에 진출해 있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란 의미입니다.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시아권, 유럽의 지도자들이나 저명한 지도자들의 경우 특별한 제한이 아니라면 동남아시아 국가의 축구대표팀을 지도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제한이라야 할 것입니다. 필리핀의 에릭손 감독의 경우 명장이었던 시절은 있었지만 그 시절에는 필리핀이 영입하기가 불가능했겠죠. 동남아시아 축구리그 팀들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도 축구리그가 있구나 라고 해버릴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 높은 수준의 지도자를 영입하지는 못하지만 베트남과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한국 축구 지도자들을 바라는 국가나 리그팀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용, 유명한 유럽 출신 감독들은 몸값이 비싸 영입 못하지만 한국 감독들은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조금 무리는 되겠지만 불가능한 액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박항서 감독의 연봉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저렴함을 아실 겁니다. 시스템, 한국의 축구 시스템은 사실 유럽과 비교해서 초라합니다. 정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유소년 시스템부터 국가대표팀까지 유럽에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교 대상이 동남아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유럽을 보며 그러하듯 한국의 시스템은 그들에게는 선진 시스템일 것입니다. 박항서호는 국가대표만을 지도한 것이 아니라 베트남의 축구 체계 자체를 바꾸어 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이죠. 이런 구조를 탐낼 만한 국가나 리그 팀들이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의 전환, 이런 일자리 창출의 전제 조건으로 한국 지도자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수많은 지도자들은 당연히 K리그 감독을 꿈꾸거나 중국, 일본 정도는 돼야 해외 진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A급 지도자들의 경우입니다. 그 아래 존재하는 아직은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한 지도자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A급 지도자 밑에서 코칭 스텝으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함선의 선장이 돼 보아야 A급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선의 조타수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스스로 함선을 책임지는 자리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중소리그, 변방리그에서의 경험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A급 감독이 되는 빠른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처럼 대성공을 거두진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경험은 자산이 될 것입니다. 스포츠 한류, 박항서 감독은 축구를 통해 베트남 국민들과 대한민국의 우호에도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과 우리 정부 모두 인정하는 바이고 국민들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긍정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K-팝이 음악이라는 전 세계 공통어를 가졌다면 마찬가지로 축구 역시 UN 가입국보다 더 많은 피파 회원국을 가진 스포츠입니다. 대한민국의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많은 지도자들이 동남아로 진출하여 그들 기준에서는 선진 시스템인 한국의 축구를 가르친다면 이는 또 하나의 스포츠 한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는 채널 2시입니다. 내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다 가져가